제약사 화이자가 연방식품의약국에 5세 미만 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승인될 경우 신생아를 제외한 모두가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퇴직자 수가 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30만 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의문의 바위 여러 개가 들어섰습니다. 주택가로 몰려드는 노숙자 텐트를 막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UCLA 전직 강사의 총기 협박에 대학 수업이 일제히 취소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긴급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첫 소식입니다. 제약사 화이자 바이온테크가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을 연방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심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이르면 3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최연소 대상은 5세 어린이입니다. 제약사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오늘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갓난아기를 제외하고 모두가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건데 이같이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한 것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5세 미만 어린이와 영유아 감염 사례가 크게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If you look at hospitalizations for COVID, we are seeing that the under fives tend to have the highest hospitalization rates. 앞서 FDA가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를 추진해온 만큼 이번 신청에 대한 승인 역시 신속 처리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연방정부의 심의가 조속히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5세 미만 어린이와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Getting those vaccines in arms is a critical part of helping both to prevent COVID among little kids and helping to move us all a little bit closer back to normal. 백신 접종은 2회로 나눠서 이뤄지고 성인 백신 용량의 10분의 1만 투여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2회차까지 접종을 완료하고도 충분한 면역 반응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차후 최종 임상시험을 통해 3회차 접종이 추가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화이자는 오는 4월까지 3차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마치고 시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미국에서 거대한 퇴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430만 명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는 사상 최고치인 450만 명의 퇴사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11월보다 약간 감소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용주들이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리 해고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당분간 근로자들의 이탈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요식업과 차일드케어 등 저임금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말 전 연령대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연례 재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39%가 올해 이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직 이유로는 스트레스 수준과 근무의 유연성 등을 꼽았습니다. 의문의 돌덩이 20여 개가 한인타운 주택가 인도를 막아섰습니다. 최근 한인타운에 노숙자 텐트가 급증하면서 노숙을 방지하기 위해 누군가 갖다 놓은 건데요. 오래전부터 한인들은 노숙자 텐트로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시정부의 미미한 대응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타운 주택가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바위 26개.
성인 한 명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돌덩이 여러 개가 인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들은 최근 노숙자 텐트가 치워진 직후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홈리스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여기서 시끄럽게 소음을 내서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아마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분이 설치한지 모르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 트럭이 지나가는데 돌을 싣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생각했죠. 현재까지 누가 그랬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노숙자가 텐트를 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 노숙자 텐트 수는 400여 개로 추산됩니다. 고가도로 밑이나 프리웨이 진입로에 형성하던 노숙자 텐트촌이 주택가로 몰려들면서 주민들이 집 앞 지키기에 나선 겁니다. 이곳도 노숙자 텐트가 들어섰던 곳입니다. 집 앞까지 점령하는 노숙자 텐트를 막기 위해 화단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공터에 큰 돌들이 들어선 것도 주민들의 자구책 중 하나로 보입니다. 길거리에 넘쳐나는 쓰레기, 밤마다 행해지는 마약 거래, 그리고 성범죄까지 노숙자 사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근원이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시정부가 주기적으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임시 방편책일 뿐입니다. 밤되면 소리 지르고 무슨 싸우고 악 쓰고 그 텐트 친 사람들끼리 시에서 뭔가 근본적인 그 대책을 세워야지 이 사람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냥 땜질하는 걸로 하니까. 지난해 10월부터 LA시는 공립학교를 비롯해 타가시설과 공원 등에서 500피트 이내 노숙을 단속하는 노숙금지안 본격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시행 당시 LA 한인타운에는 노숙 금지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최근 개정된 법에 한인타운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LA 카운티 내 노숙자 수는 6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5년 동안 2배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윤입니다. UCLA의 전직 강사가 총기 난사를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대면 수업이 일제히 취소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UCLA 전직 강사 매슈 크리스토퍼 해리스는 총기 난사를 예고하는 동영상과 800페이지 분량의 협박 성명을 UCLA 철학과 학생들과 교수진의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pon reviewing parts of the manifesto, we identified thousands of references to violence, stating things such as killing, death, murder, shootings, bombs, schoolyard massacre, and Boulder, and phrases like burn and attack Boulder outside of the university. 동영상에는 2017년 라스베가스 음악축제 총격 사건과 1999년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교 총격 참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제로데이의 한 장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대인과 동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적 비방을 담은 이메일을 학생들에게 보냈고 차와 사람을 쏘는 총격 비디오 게임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당국은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해리스를 긴급 체포해 구금했으며 이미 지난해 한 학생에게 음란물을 보냈다가 정식 처분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학 당국은 LA 경찰과 연방 수사국과 협조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며 내일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의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보니 심사 과정에서 한일 간의 역사 전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일본 가기에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佐渡の金山に関するユネスコへの推薦を決定する閣議了解を得たところであります。 추천 대상은 사도광산 중 19세기 이전 에도 시대의 금광 관련 유적들 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시설들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사도광산이 있는 지자체에선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改めてね、一歩前進ですよね。これから世界遺産登録実現に向けてまだまだやるべきことはあるかもしれません。 한국의 항의를 무시하고 강행했지만 유네스코 심사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위는 지난해 7월 추천서 제출 전에
당사국 간 대화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었는데 일본은 이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마인지치 신문은 사설에서 기시다 정권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표를 의식했다며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등록이 위태롭게 되면 지역의 생각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적극 대응할 방침이어서 등재를 둘러싼 한일 간 역사 전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強制労働が行われたかのような韓国側の主張はですね、我が国の立場に鑑み受け入れられないとこう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일정상 사도광산의 등재 여부는 내년 여름쯤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유네스코가 한일 양자 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심사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한편 블룸버그가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징용이 역사의 작은 부분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고 오노미츠 기자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일 간 갈등과 관련해 사도금강은 한반도가 식민지였던 시절 2천여 명의 조선인이 일했던 곳이라면서 4세기 넘게 운영해온 사도광산의 역사에서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오랜 역사를 지닌 사도금강의 한국인 강제노역 부문은 식민지 시절 35년 동안만 이루어진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블룸버그가 사도광산의 오랜 역사를 재차 강조하면서 강제징용에 대한 논란은 애써 축소하는 듯한 취지로 표현하고 있다며 교묘히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화 협의를 이어갔지만 의미 있는 진전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시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여전히 평행선이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미국과 나토가 방어를 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할 것을 러시아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Russia has 100,000 troops on the border. They are the aggressor. We are working with NATO countries to make sure they feel secure in this moment.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크림반도를 탈환하려 할 경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을 추진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를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Но уже сейчас понятно, я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 об этом господин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что принципиальные российские озабоченности оказались проигнорированы. 다만 푸틴 대통령은 서방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남겨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당분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긴장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설날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은 아시아 최대 명절인 설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연방 공휴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40여 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설날은 미국의 12번째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지지를 얻고는 있지만 아직 공화당 의원 가운데 지지에 나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맹 의원은 뉴욕주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설날을 뉴욕시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후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뉴욕시는 휴교일로 지정했습니다. 구글의 모 기업 알파벳이 20대 1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장 마감 후 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주 승인 절차를 밟아 오는 7월부터 20대 1의 비율로 주식을 분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약 2,753달러인 각주를 138달러로 분할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구글 주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구글과 유튜브 등을 거느린 알파벳은 최근 온라인 광고 매출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4분기 매출만 753억 3천만 달러로 집계돼 전년도에 비해 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결함이 발견돼 5만 4천여 대가 리콜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일부 모델이 정지 신호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고 속도만 살짝 줄인 뒤 그대로 주행하는 롤링 스톱을 허용하는 결함이 발견돼 총 5만 3,822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6년에서 2022년 생산된 모델 S와 모델 X, 그리고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생산된 모델 3,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생산된 모델 Y입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가 된 롤링 스톱 기능을 비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뉴욕 증시에서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는 일제히 상승했지만 테슬라는 리콜 여파로 전날보다 0.58% 하락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엔칸토에 수록된 OST가 29년 만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의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CNN 방송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엔칸토의 수록곡 We Don't Talk About Bruno는 빌보드 핫 100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디즈니 노래가 1위에 오른 것은 1993년 알라딘의 OST A Whole New World 이후 29년 만이며 2014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던 겨울왕국 주제곡 Let It Go의 5위 기록도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을 가리는 핫 100은 음원 다운로드와 음반 판매량, 스트리밍 수치, 라디오 방송 횟수를 합산해 순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엔칸토는 디즈니의 60번째 애니메이션이며 콜롬비아를 배경으로 마법의 힘을 가진 가족과 초능력이 없는 소녀 미라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코로나 방역 규제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부 국가의 종식 선언 준비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지하철 계단을 오가는 사람들. 식당 종업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유럽연합 최초로 코로나 방역 규제를 해제한 덴마크의 모습입니다. 인구 580만의 나라에서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 나오지만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백신 패스 제도도 없앴습니다. We can have open to 5 in the morning and we can dance and just be yourself again and don't worry about the corona is gone or where it is at the moment. 덴마크 보건당국은 1차 백신 접종률이 83%에 이르고 코로나 확진자의 증세가 경미해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이 없다며 방역 규제 철폐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 편이 출현에 따라 방역 조치가 다시 부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나라가 하나둘 나오고 있지만 아직 종식을 논하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영국에서는 확진자 가운데 10%는 재감염 사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재감염의 대부분은 알파나 델타에 감염됐다, 오미크론에 다시 감염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더 많은 코로나19 전염은 더 많은 사망을 의미한다며 코로나19는 위험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에 백신을 포함한 모든 방역 조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고향인 안동에서 육군 사관학교 이전 같은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화도 평화전망대를 찾아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이민년 설날 한복을 차려입고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이재명 후보. 경주시 종친회는 물론 배우자 김혜경 씨의 관양인 안동 김씨 화수회까지 참석해 경북 지역과의 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KTX 구미역 신설 등 지역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경선 공약도 포함시켰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께서 구미에 공약하신 바를 실사구시적으로 수용해서 구미공단 스마트 재구조화를 조속히 완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천 강화 최북단의 강화 평화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집권하면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는 정도에 따라 남북경제협력도 추진할 것이라며 접경지역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에 의한 평화통일을 강조하며 사드 추가 배치 등 대북 강경기조를 연일 부각시켰습니다. 힘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명절에도 근무 중인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방역 헌신에 걸맞는 보상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최근 귀국한 딸 안설희 박사와 배우자 김미경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의료 봉사에 나섭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추가 배치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말고 한국군의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자는 건데요. 민주당은 수도권 방어에 사드까지 필요하지 않다면서 외교적 문제만 불러올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30일 처음 밝혔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오늘은 특단의 조치하고까지 강조하며 다시 언급했습니다. 사드를 포함한 중충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앞서 윤 후보 측은 경북 성주의 사드는 사거리가 200km에 불과해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다며 아직 배치 지역은 결정하지 못했지만 1조 5천억 원 예산을 들여 자체 구입해 한국군이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드 추가 배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드는 최소 고도 40km 이상의 미사일만 요격해 북한이 최근 발사한 KN-23처럼 저고도 미사일 요격엔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방어를 위해선 논란 많은 사드보다는 이미 구축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천궁이 훨씬 효과적이란 겁니다.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는 국내외적 논란만 불러올 뿐 군사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안보 현안을 정략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합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무책임하다며 다른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하면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언급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후보가 경선 당시엔 사드가 배치된 성주 주민들의 반발과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강조하더니 지금은 표에 눈이 멀어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과거 중국이 반발한 건 주한미군이 배치했기 때문이었고 한국군이 자유적 차원에서 추가 배치하면 반발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한국에서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또다시 최다치인 건데 연휴가 지나면 환자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15,835명. 같은 시간대 집계에서 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 중간 집계에서 밤 9시부터 자정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4,700명 늘었던 걸 감안하면 오늘 발표될 수치는 2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CR 검사 양성률도 최고치로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증가하며 9.3%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설 연휴가 지나면 확진자가 지금보다 폭증해 정부 예측대로 2월 중순 하루 확진자가 3만 명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도 돌리고 있어서 일부 환자들이 누락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규모가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재택 치료자는 이미 8만 명 규모를 넘어서 관리 가능한 최대 환자 규모인 10만 2천 명의 81% 수준에 달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화율로 의료 체계의 대응 여력은 아직 충분한 상황입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16.3%에 그치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272명, 사망자는 17명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이상으로 2월 1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